7월 30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이제 7월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7월 달 매매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마인드를 잘 갖추시고 내일 마무리를 해주시고 8월 1일과 8월 2일은 상문 휴가 기간이니까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하실 분들만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장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아무래도 월말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수 같은 것도 뭐 썩 그렇게 좋게 움직여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시장의 강자들을 보면 일단 옵티코가 오늘 그나마 제일 일찍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었고 마지막에 좀 풀어졌다 살짝 붙었지만 상한가는 잘 유지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이화공연이나 그리고 우원개발 같은 종목들이 상가에 온 것 같습니다. 상종목은 이렇게 세 종목이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둘러보면서 또 수정 보완할 점들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내일은 7월 마지막 날인데 PNS 메카닉스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내일 뭐 나름대로 정보 같은 것도 읽어보시고 참조는 해 놓으십시오. 뭐 특별한 건 없겠지만은 일단 뭐 로봇 관련주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따로 설명은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내일 또 상황 봐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종목은 뭐 푸드나무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뭐 다른 종목보다 월등한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오늘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오늘 이 꼬리 지점 약간 정확한 마지막 꼬리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조금 더 들어갔죠. 마지막 꼬리는 2,500원까지 찍어줬으니까요. 저희들은 2,600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죠? 2,600원 마이너스 19%대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저점을 보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인데 우린 좀 더 주고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2,600원이니까 아마 19%대, 예, 19.7%니까 거의 20%대나 마찬가지죠. 오늘 뭐 이 종목만큼 급등 종목 나타내 준 종목은 없었죠. 우리가 여기가 60% 정도 수익금이 나온 구역이었죠. 10% 정도. 뭐 보유하고 있었다면 62% 이제 상한가까지는 먹었을 텐데 큰 의미는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상한가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였는데 올라온 폭이 너무 크니까 좀 필요했죠. 그죠? 하지만 오늘 푸드나무 이 한 종목 가지고만 해도 뭐 더하고 뺄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쪽 집에 강력하게 힘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이 모습은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종목에 60%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건 참 쉽지가 않지요. 그죠? 그래서 푸드나무 가장 오늘 아주 뜨거웠던 종목이었고 승부수를 잘 보신 분들은 아주 큰 수익을 얻은 종목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씩 해봐야 되겠죠. 오늘 푸드나무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한 20% 정도밖에 수익을 못 먹었는데요. 근데 개중에는 뭐 30% 정도 수익을 먹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조금 이런 것도 좀 잘 참조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55,000원 기준가 9%대 기준가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 상승을 약간 올려주고 내려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체킹이 들어가 가지고 아침에 7에서 8% 정도 1차 수익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2차에도 들어가신 분들은 또 기본적인 수익은 또 나와줬어요. 자, 그러면 아침에 이 두 개만 해도 뭐 10% 이상은 뭐 수익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얘가 10 몇 프로대 놀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투트랙을 잡고 보자. 야, 우리가 55,500원을 깨고 내려올 때 이게 깨고 내려오죠. 깨고 내려올 때는 5만원 기준가로 다시 하단 트랙을 보자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려온 저점이 58,800원인가 이렇게 내려 57,700원인가 800원. 그러면 5만원대면 우리가 보합 근처란 말이에요. 여기 보합 근처. 내려온 지점이 지금 이 근처거든요. 우리가 기다렸던 지역은 이 근처였고 내려온 지역은 이 근처였어요.
불과 이런 것은 이런 급등주 다룰 때 있어서는 이런 것은 정말 아무런 미세한 차이거든요. 미세한 차이거든요. 더군다나 고점을 아침에 10 몇 프로 17, 7~8% 띄워주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런 미세한 차이는 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꼭 굳이 이 5만 원을 대를 잡을 거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이거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내려온 동안에 시간 동안은 많이 힘이 소진돼 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대충 들어가고 5만 원만 안 깨면 보유를 해 보지, 그런 전략으로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5만 원 깨어봤자 기껏해야 뭐 1% 정도밖에 수익을 손실을 더 줍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제가 참 아쉬웠어요. 여기서 들어갔으면 오늘 30%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노렸고 말이죠. 노렸고 말이죠. 근데 이 몇 프로도 안 되는 이 1% 상관을 가지고 진입을 못하신 분들은 참 좀 아쉬웠다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매매 체크를 해보니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경력자들이 한두 분 들어가시고 다른 분들은 또 안 들어갔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 또 어디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결국은 또 5,500원 돌파할 때, 55,500원 돌파할 때 여기를 또 들어가야 됐단 말이죠. 55,000원 돌파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10%, 11, 2%밖에 못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여기에 수익은 크니 작니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크다 작다 뭐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그런 차이라 아니고, 트레이드로서 트레이딩의 방향을 파동을 체킹을 하고 파동에 들어갈 때는 그 파동을 놓치지 않고 잘 눌림을 준 다음에 잘 파악을 해서 잡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미세한 차이를 그냥 놓쳤다는 것은 그 점은 오늘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고 향후에도 만약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요 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숫자를 딱딱 안 맞춰도 됩니다. 어디 이것이 뭐 수학 공식처럼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갭을 두고, 그래서 제가 항시 기준가 대비 아래 위 1%는 아래 위 1%는 다 기준가로 포함을 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뭐 손발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럼 거의 3%의 갭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이 3% 안에는 못 들어가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준점에 너무 그렇게 집착을 하냐 말이에요. 유연성을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20%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만은 이 10%안 먹어도 돼요. 하지만 마인드 자체가 급등주를 다룬 사람은 어느 정도 약간의 갭은 그거는 그냥 충분하게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마인드, 향후 다른 종목을 하더라도 이런 마인드 꼭 잊지 마시고 항상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만 잘해주면 됩니다. 조금 한 1%더 주고 갔더라도 내려오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내려오는 시간이.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까지 내려왔는데 그까지는 안 오더라도 그러면 조금 더 주고 0.5% 1% 그게 뭐라고. 이 한 종목이 하루에 오늘만 해도 이 10%를 안 먹어도 20%를 먹었는데 1% 그거 뭐라고 말입니다. 마인드를 좀 유연하게 가지시고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꼭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산일정이 그래도 오늘 한 20% 수익을 줬으니까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전일에 어, 종배를 안 넣은 것이 좀 아쉬웠고요. 하지만 어제 산일정기도 어제 우리가 이 꼬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4만 원 근처에 우리가 들어갔죠. 어제 4만 200원인가 4만 300원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끝까지 다 먹었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오늘 또 수익을 더 얻었겠죠. 대부분 분들은 다 챙겨 먹었더라고요. 어제도 이거 하나로 25% 정도 수익은 나왔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요즘 같으면 제가 종배를 잘 안 하는데 예전 같으면 분명히 제가 보유를 해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선일정기는 뭐 이틀 동안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잘 대응을 해서 이틀 만에 그래도 한 50% 수익은 챙긴 것 같아요. 자, 내일 또 한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신신제약도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준 단가는 7,000원으로 우리가 공략 단가를 잡았죠. 첫 번째 진행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7,000원 돌파돼 들어가 가지고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2~3% 나와주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7,000원을 깨고 다시 7,000원을 회복하는 이 시점이 오늘의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상승을 잡아준 종목이, 즉 우리가 돌파를 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올라갔는데 3에서 한 5% 정도 주다가 쭉 내려오다 시가를 깨면 미련없이 잘라는 줘야 돼요.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다시 깼다가 다시 올라갈 때 또 들어가면 되거든요. 수익을 안 챙기신 분들은. 수익을 챙긴 분들은 기다리고 있다 한 5% 줄 때 챙겼다, 또 내려오네, 내려와가지고 다시 우리 기준가를 깨고 내려왔다가 회복한다, 그럼 또 들어가야 되죠. 오늘은 그런 모습을 신신제약에서 공부하기 좋았죠. 그래서 오늘 신신제약은 앞에 한 파동을 주고 큰 파동을 못 주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라는 시점, 이 시점 여기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7천이 뭐 11.6%입니다. 11.6%. 오늘 고가가 상가까지 갔죠. 한옥가 밑에까지 갔죠. 29.19%. 15%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수익이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 진입을 했는데 작은 폭만 파동만 작은 파동만 주고 뭐 3~4% 주고 내려온다, 그러면 설령 안 먹더라도 잘라놔 준다. 잘라주고 다시 우리가 세운 기준점을 돌파를 할 때는 또 들어간다. 꼭 그 점만 잊지 않습니다. 오늘 신신제약도 15% 이상 수익은 잘 나왔습니다. 상가를 못 간 거는 좀 아쉽지만은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죠. 오늘 신신제약도 상가를 좀 못한 게 아쉬웠고, 그리고 푸드나무도 상가를 유지해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둘 다 수익은 다 좋았어요. 둘 다 상가 갔으면 또 수익을 안고 보유를 했을 텐데 아쉽지만 그래도 뭐 월말이니까 충분히 만족하는 오늘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자, SLS 바이오도 오늘 아까 말씀드린 산일전기와 비슷한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가 오늘 SLS 바이오를 진행을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진행한 단가가 3,800원에 9.8%, 그러니까 거의 10%죠. 9.8%에 진행이 되었는데 저점이 3,830원, 10.6%, 1%도 안 되는 거죠. 이 갭이, 이 갭 차이가. 그래서 3,830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10%더 들어갔으니까 고점이 26.5%니까 12%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또 배울 거는 이것도 보십시오. 3,800원과 3,830원에 10.6%, 9.8%니까 1%도 안 되는 2% 수에도 그렇게 망설 필요도 없거든요. 똑같은 그런 거거든요. 항시 갭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눌림을 주는 이런 시점에 들어갈 때는 약간의 갭은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오래 주식을 하신 분들은 수급을 좀 볼 줄 아니까 좀 빠르죠, 손발이. 그래서 수익이 좋았는데 초보분들은 잘 이것을 딱 단가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이렇게 10%대 들어왔을 때 진입을 해서 3,800을 깨면 버리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 위 1%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잘 참조를 하십니다. 오늘 경제자들은 여기서 그래 들어가지고 12, 3%는 또 잘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SLS 바이오도 오늘 수익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SG도 그렇게 뭐 섭섭지 않게 바꿔봐 준 것 같아요. 우리가 3,000원 단가를 고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약간 3,000원 또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져 버렸죠. 그러다 좀 길게 시간을 두고 놀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3,000을 돌파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뭐 수익률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한 12%, 3,000원이 보시면 2.0%입니다. 오늘 올라간 것을 보면 15.1%거든요. 한번 12% 정도는 뭐 수익은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꼬나보고 있었고 계속 시도를 했고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트레이더로서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한번 딱 기준점을 잡고 추격을 하는 종목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완전히 죽지 않는 이상까지는 끝까지 캔들이 장이 맞춰서 캔들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지켜봐 줘야 된다. 그 점만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SG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합을 기준가로 고집을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간단하게 아침에 진행할 때 여기서는 큰 수익을 주지는 못했어요. 보합을 돌파하는 시점에 큰 수익을 못했는데 이 뒤에 부분에 있어서 다시 미끄러졌다 다시 보합을 올라오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한 8%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좀 뭐 큰 이제 한 12% 정도 봅시다. 고점을 봐야 되겠네. 고점이 14% 정도 수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3,300원 기준가였으니까 약간 부합보다 약간 높게 들어갔죠. 그래서 한 12% 정도 수익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눈치가 좀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실전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바이오는 우리가 3,300원 기준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밑에 음봉을 살짝살짝 비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굳건하게 잘 어, 기준가를 잘 지켰다라는 점에서 엔진바이오 수익은 우리가 잘해서 먹은 겁니다. 오늘 엔진바이오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습니다. 나노 CMS도 모습은 좀 약했죠. 우리가 보합 기준가로 뭐 공략을 계속 했는데 여기서는 뭐 큰 수익은 안 나왔고 한 3% 정도 뭐 이렇게 나왔고 뒤에 한 8% 정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나노도 뭐 생각만큼 큰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8% 10%도 뭐 작은 수익은 아니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일 상매매로 가져온 한스는 기대보다는 조금 아쉬웠어요. 어쩔 수 없죠. 상매매 하다 보면 뭐 별별 모습이 있는데 오늘 7% 정도밖에 수익은 못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려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키워줄까 기대해 봤는데 오늘 어, 한스는 기대만큼 수익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밥값은 줬으니까 뭐 그것으로 만족을 합시다. 상암원 라이브 트레이딩은 소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대 프로젝트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얇고 약한 트레이드이지만은 점진적인 수련과 공부를 통해서 강한 트레이드로 태어나는 것을 주 목표로 합니다. 공부와 수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소대 프로젝트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전적으로 진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에만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입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소대 프로젝트 멤버십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로 가입하시면 방송을 청취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라이브 매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직장인이다 하면은 메신저로도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여 위에 대표 전화번호나 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 전화가 나와 있고요.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문의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대답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암원 라이브 스트리밍은 소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실전적인 공부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7월 달이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옵티코 상매매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종배주로 한두 종목 또 뭐 현대약품이나 뭐 SG 같은 종목 종배주로 한두 종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한번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상시 강조를 수천 수만 번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서두르지 말라.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 당장 오늘 하루에 뭘 끝낼 것처럼 당장 이번 달에 뭘 끝낼 것처럼 절대 그러시지 마십시오. 주식이나 인생이나 짧다면 짧은 인생일 수도 있고 길다면 긴 인생일 수도 있지만 트레이더도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의 트레이딩은 끝낼 수 있지만 먼 인생에 저 노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고 정말 점진적으로 조금씩만 나아가도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 보면 정말 출발할 때는 이것밖에 안 됐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 수많은 뭐 고수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처음부터 이렇게 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 같이 막 깡통 차고 막 중내 산에 뭐 이렇게 샀다가 어떻게 종이 한 장을 그걸 못 뚫어서 중내 산에하고 있다가 그걸 탁 뚫음으로 해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안 쉽기 때문에 이 주식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스스로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지 않는데 누가 그걸 해줄 겁니까? 꼭 그 점을 아시고 보다 강건한 마인드를 갖추시고 특히 우리가 다루는 급등주는 순간의 기민성, 세심함, 결단력, 강건함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많은 것을 순간에 응집력 있게 하나의 종목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력을 잃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집중력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기가 아프도록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은 100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는 이야기니까 꼭 참조하시고 마인드를 강건하게 먹고 8월 달에도 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꼭 참조 바랍니다.